오늘 사연은 김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순이 넘었으니 늦은 나이에 일하는 셈이죠.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어요. 이 나이에 왜 일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고 아들은 해외로 직장을 옮기면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은 저 혼자였고 생활비며 빚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이 병원에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의 간호부장이 제 며느리거든요. 처음 병원에 출근했을 때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인 지수를 마주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첫 출근 날 로비 한복판에서 마주쳐 버렸어요. 멀리서 걸어오던 지수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죠.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가까이 오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에만 있으면 뭐 하나 싶어서 일 좀 하기로 했어.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지수는 전혀 미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럼 조용히 하세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머님이 저랑 가족이라는 걸 알면 곤란해지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참았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보다. 괜히 말하면 내가 꼰대 취급만 받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수의 싸늘한 태도는 그날 이후로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지수가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는 괜히 눈에 띄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죠. 그런데 지수의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묻더군요. 부장님, 저분 아는 분 아니에요? 이 지수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 억지로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 지수가 제게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병원 식당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다른 데서 드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병원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데 지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청소하시면 안 돼요. 오늘 VIP 환자 오시는 날인데 환자들이 어머님을 보면 병원 이미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괜히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고 제가 곤란해지면 서로 안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매일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피아노 앞을 지나게 됩니다.
병원 로비 한편에 방치된 오래된 피아노요. 사람들은 그 피아노를 보면서 아직도 안 치우고 뭐 하냐며 불평하지만 저에겐 그 피아노가 아주 특별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피아노가 전부였거든요. 피아니스트로서 유럽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고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며 칭찬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무책임했고 아이가 자주 아팠어요. 어느 날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피아노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리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병원 로비를 청소할 때마다 그 피아노를 보며 손이 근질근질했죠. 한 번은 몰래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살짝 눌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곧 일어나 버렸죠. 청소부가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다들 비웃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차마 연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로비에서 VIP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피아노는 왜 아직도 안 치우고 뒀어요? 병원 분위기랑 안 어울리잖아요. 보기 싫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피아노는 제게 인생의 전부였는데 며느리에겐 그저 쓸모없는 짐에 불과했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이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니야, 그런 날이 올 리가 없지. 그냥 잊고 살아야 해. 그러나 운명은 참 묘한 법이죠. 제가 피아노를 치게 될 날이, 그것도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수에게 병원에서 처음 모욕을 당한 이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먹먹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말해봤자 서로 얼굴 붉히기만 할 테니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수는 마주칠 때마다 제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장과 고위층 임원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는 한껏 단장돼 있었고 직원들 모두 바짝 긴장한 상태였죠. 저는 아침부터 바닥을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지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로비 한가운데서 저를 붙잡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지 않니? 로비가 워낙 넓다 보니 바닥이 잘 안 닦여서.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지수는 전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VIP들이 곧 들어오시는데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세요. 왜? 나 그냥 내일 하는 건데 뭐. 어머님, 제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간호부장인데 저희 병원에 오는 고위층들이 어머님이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창피하다는 단어만 쿵 하고 박혔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손수레를 끌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화장실 구석에서 걸레를 쥐고 훌쩍이면서도 저는 일부러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들을까 봐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삼스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낡은 유니폼. 그래,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으니 지수가 날 창피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지수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장이 다시 병원을 둘러보는 날이었어요. 저는 병실 복도를 닦고 있었죠. 그때 지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장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제발 이런 날은 좀 숨어 계세요. 숨어 있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이 자꾸 여기저기 보이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뭐라 듣기라도 하면 어쩌실 건데요? 그래도 내가 여기 일하러 온 거잖니.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가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고요.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청소부가 눈에 띄면 안 된다니. 내가 무슨 투명인간이 돼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지만 이번에도 꾹 참았습니다. 혹여라도 아들까지 곤란해질까 봐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지수와 다른 간호사들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우리 병원의 청소부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 요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도 안 받았나 봐. 차라리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간호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이야. 화장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저 무거운 손수레를 밀며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걸어다니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다른 직원들이 날 어떻게 볼까? 혹시 지수가 또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그냥 조용히 일만 하면 돼. 괜히 나서지 말고 아무 소리 듣지 않게 조심하자. 하지만 그렇게 참으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병원 로비에 있는 피아노를 보게 됐어요. 그 피아노는 언제나 조용히 구석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내가 다시 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한때는 피아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내가 이제는 병원 청소부로 손수레를 밀고 지나가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묵묵히 바닥을 닦고 창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아무도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의 태도는 더 가혹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빨리 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도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병원은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 준비로 무척 분주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라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상태였죠. 특히 박지수는 행사 총괄을 맡아 병원장의 눈에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어요. 병원 측에서 큰 돈을 들여 초청한 피아니스트였고 그의 연주가 자선 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예정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행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저 제 일을 묵묵히 했어요. 로비 구석에 방치된 피아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저 피아노에 누군가 앉겠구나. 참 오랜만에 피아노 소리를 듣겠네. 그러면서도 살짝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먼지 닦는 사람이 돼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병원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더군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한쪽에 서서 바라봤어요. 그때 박지수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병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죠. 뭐, 연주자가 못 온다고? 병원장의 굵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피아니스트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당장은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행사 하이라이트가 피아노 연주인데. 그걸 빼먹으라고? 자네가 어떻게든 대타를 구해야 할 거 아닌가? 제가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타 연주자를 찾아요. 음악학원이라도 뒤져서 누가 됐든 데려와야 해요. 하지만 다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 이런 행사에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미 손님들도 다 오셨는데 어디서 연주자를 구하겠어요. 지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병원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고민했어요. 피아노, 나도 칠 수 있는데. 물론 예전만큼은 아닐지도 몰라요. 너무 오랜만이라 손가락이 굳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수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피아노 연주요. 서툴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고? 진짜로 칠 줄 아는 거야? 말도 안 돼. 지수는 제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여기가 무슨 동네 잔치인 줄 아세요? 병원장이 주최하는 행사라고요. 이런 데서 어머님이 피아노를 친다고 나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하잖니. 내가 잘 칠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행사를 망치진 않을 거야. 그만하세요. 지수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저를 로비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를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내가 대타를 구했어? 아직 못 구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이 나설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잘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니. 병원장이 대타를 구하라고 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병원장이 이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죠. 지금 대타 연주자를 구했나?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병원 청소부이신데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병원장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 일단 해보게 하게. 하지만 병원장님, 그건 좀.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행사가 무사히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 일단 무대에 앉혀보라고. 그렇게 저는 병원장의 허락을 받고 로비에 있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수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이 행사가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니 오래전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순자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잖아.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서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어요. 건반을 마지막으로 만져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괜히 쓸데없는 용기를 낸 건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진짜 저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고? 병원 청소부라면서 연주를 할 줄 아나 보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장이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죠. 피아노를 치는 것. 손끝을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건반이 너무 차가워서 순간 움찔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순간 박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차가운 표정이요. 어머님, 제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이 중요한 행사를 망치면 어쩌려고요? 지수가 제게 소리치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래, 너야말로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보여주마. 저는 눈을 감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음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손끝이 건반을 더듬듯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곡이 조금씩 이어지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묻어둔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슬픔이었어요.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릴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해야 했던 제 인생이 떠올랐죠. 남편의 무책임함, 그리고 어린 아들을 혼자서 지켜야 했던 그 고단한 날들이요. 다음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런 후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건 단 하나,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손끝이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건반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건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로비를 가득 채우자 모두 숨을 죽이고 제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죠. 연주가 점점 절정으로 치닫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제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나서야 저는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충격, 놀라움, 그리고 감동.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들도 병원 직원들도 모두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박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주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고 병원 로비는 한동안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직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병원장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유럽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김순자 씨 아니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힌 이름이었죠. 아무도 그 이름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김순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조차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장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유럽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선생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때 피아노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피아노를 포기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시절의 저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박지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 김순자세요?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는 몰랐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나를 그저 초라한 청소부로만 봤으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놓인 피아노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어머님이 피아노 앞에 앉을 때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무시나 경멸이 없었어요. 대신 존경과 경외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오늘 이 병원에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자와 직원 모두가 이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병원장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아노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끄러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알겠니?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지만 저는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장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적 같은 날이네요. 저도 오늘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병원은 행사 이야깃거리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은 서로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 청소부 할머니, 아니, 음악 감독님이 연주하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
아직도 그 선율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었대. 그런 분이 우리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셨다니. 아, 나 그날 왜 울었는지 몰라. 그냥 마음이 찡하더라고. 병원장은 그날의 감동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며 매년 숨은 재능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 중에 숨겨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 연주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죠. 이 소식이 퍼지자 병원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음악치료사로 일하며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동안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아노와 멀어진 시간이 길었지만 다시 건반을 만지게 되니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환자들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겐 큰 행복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과 연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박지수가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봤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수가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지수야.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수의 눈가가 촉촉히 젖는 걸 보면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진심으로 아껴주자꾸나. 그래야 가족이지 않겠니?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 앞에는 저와 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피아노 앞에 앉는 건 처음이라 손이 떨리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지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건반을 눌러봐. 지수는 저를 믿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첫 음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곧 지수의 손이 자연스레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조용히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피아노 선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선율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담겨 있었죠. 오해와 갈등, 슬픔과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화해가 담긴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저와 지수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떨림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가끔 지수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음악이란 그런 거란다, 지수야.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주지. 병원 로비에는 이제 매일 따뜻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선율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죠.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지수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때로는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누군가에겐 기적이 되기도 하니까. 오늘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지수가 웃으며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습니다. 우리는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이 병원 로비를 따뜻하게 감싸며 울려 퍼지죠. 피아노는 도구일 뿐일지 몰라도 그 위에 담긴 마음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일 때 그 소리는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죠. 이제 이 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제자리와 행복을 찾았죠. 제 옆에 있는 지수를 보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아껴줄 때 완성되는 거구나.